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전문의 권민석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 넘기면 안 되나요? 숫자는 편하지만 때로는 숫자가 혼자 걸어 나와 규칙처럼 굳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2리터라는 값도 원래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시작됐고 어느 순간 상한선처럼 들리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 몸은 컵 개수가 아니라 상황과 방식에 더 정확히 반응합니다. 나이 드시는 약 활동량과 날씨에 따라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거든요. 오늘 내용은 국내외 의학학술지와 공식 가이드라인을 쉽게 풀어 설명드립니다. 그 오래된 숫자가 왜 오해를 불렀는지, 물을 마실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엔 2리터보다 더 필요한 이유까지 복잡한 계산 없이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원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보다 어떻게입니다. 이제 물 한 잔을 대하는 시선부터 바꿔보죠. 2리터 금기설의 시작점은 과학적 상한선이 아니라 오래된 문장과 오해였습니다. 20세기 중반 영양 권고에서 하루 필요 수분을 대략 열량에 비례해 설명하던 관행이 있었고, 그때의 메시지는 음식과 다른 음료 속 수분까지 모두 합친 총수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전제가 탈락하고 물을 하루 8잔쯤 마셔라라는 간단한 규칙만 대중매체를 통해 반복되었습니다. 간편한 숫자는 기억하기 쉬운 대신 맥락을 지워버렸고, 어느 순간 사람들 머릿속에서 2리터는 권고가 아니라 마치 넘으면 안 되는 선처럼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현실에서 우리 몸은 컵 개수보다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더운 날 활동량, 체중, 소금과 단백질 섭취량, 나이와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필요한 수분과 배출 속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콩팥은 시간당 배출할 수 있는 물의 양에 물리적 한계가 있고, 갈증과 항이뇨 호르몬 같은 정교한 조절 장치가 수분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같은 2리터라도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면 무리가 없지만 짧은 시간에 몰아 마시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대중규칙은 이런 속도와 맥락을 보여주지 못한 채 단 하나의 숫자만 남겼고, 그 결과 많이 마시면 나쁘다는 막연한 불안과 무조건 2리터는 채워야 한다는 강박이 동시에 생겨났습니다. 의학계의 검토는 이 신화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2리터는 상한선이 아니라 평균적 필요량을 거칠게 환산한 값일 뿐이며, 개인의 생활과 환경에 따라 더 적게나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 핵심은 얼마를 마셨느냐보다 어떻게 마셨느냐, 그리고 그날의 몸 상태가 무엇을 말해주느냐인 것입니다. 탐황색 소변, 과도하지 않은 섭취 속도, 갈증과 땀의 신호를 읽는 습관이야말로 숫자 하나보다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결국 2리터 금기설은 역사적 오해이고, 오늘의 안전 기준은 개인의 맥락 위에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공식 물 권장은 넘지 말라는 상한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떼어 외워둘 필요가 없어요. 남성은 하루 총수분이 대략 3.7리터, 여성은 2.7리터 정도로 잡는데, 여기에는 물뿐 아니라 모든 음료와 음식 속 수분이 모두 들어갑니다. 국이나 찌개, 과일, 채소, 밥에 스며 있는 물까지 다 합쳐 계산하는 개념이죠. 일상에서 먹는 음식이 보통 전체의 약 5분의 1을 채웁니다. 그러면 물과 음료로 채워야 할 몫은 대략 5분의 4가 됩니다. 쉬운 감으로 말하면 특별히 덥지 않고 활동이 많지 않은 날에는 물차, 커피, 우유 등을 합쳐 하루 1.5리터 안팎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나 차도 과하지 않게 마시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니 물만 2리터처럼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계절과 활동에 따라 필요한 양은 달라집니다.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린 날, 오래 걸은 날은 평소보다 더 마셔야 하고, 반대로 실내에서 조용히 보낸 날은 적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정해진 컵수를 채우기보다 몸의 신호를 보고 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가장 쉬운 기준은 소변색입니다. 연한 노랑이면 적절하고, 계속 투명하면 속도를 조금 줄여도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갈증을 덜 느끼는 경우가 있어 조금씩 자주 드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하루치 물을 한 번에 몰아 마시는 건 피하세요. 위가 갑자기 불편해지고 몸의 염분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천히 나눠 마시고 활동이 늘면 그때그때 보충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심장이나 콩팥에 질환이 있거나 이뇨제처럼 소별량과 염분에 영향을 주는 약을 드신다면 개인별 목표량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럴 땐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본인에게 맞는 양과 속도를 정해두면 가장 안심입니다. 정리하면 1리터는 금지선이 아니라 참고선입니다. 음식 음료를 모두 합친 하루 전체의 수분을 넉넉히 보되 소변색과 마시는 속도를 기준으로 자신에게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양보다 속도다. 우리 몸은 하루에 필요한 물을 차근차근 나눠 마실 때 가장 편안하게 처리한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벌컥벌컥 들이키면 콩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콩팥이 1시간에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물의 양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한계를 넘어 계속 마시면 피 속 염분이 묽어지는 물 중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메스꺼움이 올라오거나 멍한 느낌이 들고 소변이 지나치게 투명해지는 신호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속도를 높이는 습관이 위험합니다. 아침에 못 마신 물을 저녁에 한꺼번에 메우려 하거나 운동 직후 갈증이 난다고 큰 병째 들이키는 경우가 그렇다. 안전하게 마시려면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1시간에 컵 2~3잔 정도로 나눠드는 리듬이 좋습니다. 쉬운 기준으로는 1시간에 1리터를 넘기지 않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갈증이 계속되면 잠시 쉬었다가 또 마시는 식으로 속도를 조절한다. 먹는 내용도 영향을 줍니다. 하루 식사가 너무 싱겁고 단백질이 적을수록 몸이 물을 끌어안고 버티는 힘이 약해져 콩팥이 물을 밖으로 내보내기 더 어려워집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챙길 때는 소금기와 단백질을 거의 안 먹은 날이라면 속도를 더 천천히 가져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점은 단순하다. 얼마나보다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하루 2리터를 마셔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로 싸우기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씩 자주 몸의 신호를 보며 속도를 지키는 것이 물로 인한 탈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운동 중 과음의 위험은 실제 사례에서 반복됩니다. 마라톤이나 장시간 등산처럼 오래 움직일 때 갈증이 난다고 큰 병째 물을 들이키면 땀으로 빠져나가는 염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못해 피 속 염분이 과하게 묽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메스꺼움이 올라오며 어지럽고 멍한 느낌이 들 수 있고 심하면 혼란과 구토가 나타납니다. 운동 직후 체중이 운동 전보다 늘어나 있거나 소변이 지나치게 투명하고 자주 나오는 것도 과음의 신호다. 반대로 체중이 많이 줄었다면 땀으로 잃은 만큼 보충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방의 핵심은 갈증에 맞춰 땀난 만큼 천천히다. 운동 전에는 일부러 물을 과하게 채우지 말고 소변색이 다망색이면 충분하다. 운동 중에는 1시간에 큰 컵 2~3잔 정도로 나눠 마시고 1시간 이상 오래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릴 땐 물만 계속 마시기보다 소금이 조금 들어간 음료나 간단한 간식을 함께해 염분을 보충한다. 운동이 끝났다고 해서 한꺼번에 벌컥벌컥 들이키지 말고 몇 번에 나눠 마시며 숨이 고르고 갈증이 잦아드는 속도를 따라갑니다. 50대 이후에는 갈증 신호가 둔해질 수 있고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이뇨제나 다른 약을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 전후에 몸무게 변화를 간단히 확인하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같은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속도를 늦추고 쉬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운동에서 물은 많이가 아니라 맞게다. 갈증과 소변색, 체중 변화를 기준으로 속도를 지키면 과음으로 인한 탈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심장질환이나 콩팥 질환, 간경변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몸에 물과 염분을 담아두는 능력이 달라져서 같은 양을 마셔도 쉽게 붓거나 숨이 차고 체중이 금세 늘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양을 정하지 말고 담당 의료진과 하루 목표 섭취량과 마시는 속도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침마다 비슷한 시간에 체중을 재고 발목 붓기나 숨참,
밤에 소변 보러 자주 깨는 횟수 변화를 함께 기록하면 스스로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약을 먹는 분도 주의가 필요하다. 고혈압 치료에 쓰는 이뇨제, 기분장애 치료에 쓰는 항우울제 일부는 몸의 염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 중이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들이키는 행동을 피하고 갈증이 심할 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마시는 방식으로 속도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루 식사가 너무 싱겁고 단백질이 적은 날에는 몸이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힘이 더 약해질 수 있으니 같은 양이라도 더 천천히 마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령층은 갈증 신호가 둔해져 과소 섭취와 과잉 섭취가 모두 생기기 쉽습니다. 평소에는 컵으로 자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소변색이 연한 노랑을 유지하는지 살피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머리가 무겁고 메스꺼움이 올라오거나 멍한 느낌이 들고 소변이 지나치게 투명하고 잦아지면 과하게 마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속도를 늦추고 불편이 계속되면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구토가 심한 날, 장시간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물만 계속 마시기보다 소금이 약간 들어간 음료나 간단한 간식으로 염분도 함께 보충하는 쪽이 안전하다. 반대로 신부전이나 콩팥 기능 저하로 물 제한 지시를 받은 분은 이러한 보충도 의료진과 상의한 범위에서만 해야 합니다. 한편 요로 결석이 잘 생기는 사람은 의사가 소변량을 늘리도록 권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다른 지병이 없다는 전제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나이, 지병, 약물에 따라 개인별 기준선이 다릅니다. 몸의 신호를 살피면서 천천히 나눠서 마시고 본인에게 정해진 목표가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물로 인한 탈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리터를 넘겨야 도움이 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여름의 더위, 장시간 걷기나 등산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활동을 한 날, 사우나나 뜨거운 실내에서 오래 머문 날에는 몸 밖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그대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때는 컵으로 조금씩 자주 갈증이 가라앉을 만큼 마시되 한꺼번에 들이키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운동이 길어지면 물만 계속 마시기보다 소금과 당이 조금 들어간 음료를 곁들이는 편이 몸의 균형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소변색이 연한 노랑으로 돌아올 때까지 천천히 보충하면 됩니다. 탈이 난 날도 예외다. 설사나 구토로 수분을 잃었을 때 미열이 이어져 땀이 계속 날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맑은 물만 고집하기보다 소금이 약간 들어간 국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함께해 흘러나간 물과 염분을 같이 채우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비행기 장거리 이동처럼 공기가 건조한 환경에서도 목이 자주 마르고 소변이 진해지기 쉬워 잠깐 물을 더 자주 가져가는 습관이 좋습니다. 특정한 건강 목표를 위해서도 2리터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로 결석이 잘 생기는 사람은 소변이 묽고 충분한 양으로 나올수록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에 나오는 소변량을 늘리기 위해 물과 음료, 수분 많은 음식까지 넉넉히 챙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비가 잦은 분도 식이섬유를 늘릴 때 물을 함께 늘려주어야 장이 편하게 움직입니다. 임신과 수유처럼 몸이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쓰는 시기에도 총수분을 평소보다 넉넉하게 잡는 편이 좋습니다. 하루에 컵수를 미리 정해놓는 것보다 아침부터 밤까지 간격을 두고 천천히 소변색과 갈증을 보며 양을 늘리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다 2리터를 넘겨도 괜찮습니다. 몸이 필요로 할 때 천천히 나눠 마시면 그게 정답이다. 하루 물 마시기의 핵심은 총량보다 속도와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적실 정도로 한두 모금으로 시작하고 식사 때마다 한 컵, 식사와 식사 사이에 한 컵씩 더해주면 몸이 가장 편하다. 운동이나 외출 전에는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미리 보충하고 활동이 길어지면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컵으로 나눠서 천천히 이어갑니다. 쉬운 기준으로는 1시간에
큰 컵 두세 잔 안쪽 대략 1리터를 넘기지 않는 속도를 지키면 안전하다. 소변색은 가장 믿을만한 안내판입니다. 연한 노랑이면 적절하고 계속 투명하다면 속도를 조금 늦춘다. 반대로 소변이 진하고 냄새가 강해지면 좀 더 자주 조금씩 보충한다. 더운 날이나 땀을 많이 흘린 날은 평소보다 자주 마시되 한꺼번에 들이키지 말고 장시간 활동이라면 물만 고집하지 말고 소금과 당이 약간 들어간 음료를 틈틈이 곁들여 균형을 잡습니다. 저녁 늦게는 양을 조금 줄여 밤에 자주 깨지 않도록 하고 음료 선택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맹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기본으로 하고 무가당 차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와 차는 과하지 않게 마시면 수분 보충에 보탬이 되니 스스로 불편이 없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과 찌개, 과일과 채소처럼 음식 속 수분도 하루 총량에 포함되니 물만 2리터를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변비가 있는 날이나 식이섬유를 늘린 날에는 물을 조금 더 자주 챙기면 장이 편하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반드시 멈추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무겁고 메스꺼움이 올라오거나 멍한 느낌이 들고 소변이 지나치게 투명하고 잦아지면 속도를 줄이고 잠시 쉰다. 숨이 차고 손발이 심하게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면 물과 염분이 과하게 쌓였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나 콩팥 질환이 있거나 이뇨 제항 우울제처럼 균형에 영향을 주는 약을 먹는 경우에는 담당 의료진과 정해둔 범위 안에서 마시고 애매하면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결국 정답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조금씩 자주 소변색과 갈증을 보며 속도를 지키는 것, 활동이 늘면 그만큼 보충하고 쉬는 날은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물 때문에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하다. 2리터는 넘지 말라는 선이 아니라 참고선입니다. 우리 몸은 컵 개수보다 상황과 방식에 더 정확히 반응합니다. 더운 날과 활동이 많은 날에는 더 필요하고 실내에서 조용히 지낸 날에는 적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다. 안전한 원칙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한꺼번에 몰아 마시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씩 자주 1시간에 1리터를 넘기지 않는 리듬을 지킨다. 둘째, 몸의 신호입니다. 소변색이 연한 노랑이면 적절하고 계속 투명하면 속도를 조금 늦춘다. 셋째, 상황 조절입니다. 운동이나 더위로 땀을 많이 흘린 날, 설사구토로 체액을 잃은 날에는 물만 고집하지 말고 소금과 당이 약간 들어간 음료를 틈틈이 곁들여 균형을 잡습니다. 나이, 지병, 약물에 따라 기준선은 달라지고 심장 콩팥 질환이 있거나 이뇨 제항 우울제 등을 복용 중이라면 개인별 목표량을 의료진과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요로 결석이 잘 생기는 사람처럼 더 많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물 한 잔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억지로 숫자를 채우지 말고 천천히 나눠서 상황에 맞게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물 때문에 생기는 대부분의 실수를 피할 수 있고 하루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세한 논문 및 가이드라인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 질환약 복용 중이면 담당의와 상의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숫자보다 생활에 바로 쓰는 건강 원칙을 매주 쉽게 풀어드립니다.